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를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 이번 주 들면서 투자자분들께서 네. 너무 이제 심정이 날카로워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말을 하기가 겁나죠. 여러 매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대한민국 시장의 하나의 특성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혹시나 이따가 질문하신다면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어이구야. 네,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저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뚫겠는데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흐르는 상황과 정반대로.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50개국 중에서 49위에 있었나요? 러시아 다음이었었나요? 그랬었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한풀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나스닥 쪽은 조금 좀 괜찮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쪽에서 키 맞추고 있는 상황들. 네, 그래서 그나마 요즘 보면 나스닥은 한번 레벨업해서 뭔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금리 다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 얘기. 근데 나머지 시장은 못 따라가고 있고 오늘도 국내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 포지션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네. 두 번째로 일봉 추이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나스닥은 뚫어서 위에서 뭔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저 안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현상이 딱 대변되고 있어서 각도도 그렇죠. 각도도 그렇고 좀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201선. 201선. 네. 이게 지금 그래도 나스닥은 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코스피는 아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슥 하고 여기서 버텨만 주면 나스닥은 완전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지권을 딱 맞추면서 안 빠지겠어라고 하는 때가 약간 11,500선에 대한 믿음은 서서히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모르죠. 이거 요즘 또 은행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은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렇더라고. 어제도 FOMC 끝나면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요? 어떤가요? 예의상으로 좀 끝났어. 아이고 뭐 숙제 다 끝났으니까 어디 놀러 가자 이런 분위기로. 예? 좀 좀 장이 좀 편안하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들이 어제 분위기. 네, 장중에 보니까 거의 0.01%까지 쫙 밀렸다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차티스트님께서는? 아유 저기 뭐야 장중 흐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일 대비 올랐나 내렸나부터 살피는데 장중에 보면은 뭐 진짜 치고받고 대단해. 그죠?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어떤 징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 돈 벌으란 얘기지 뭐. 클릭 꼭 클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방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뭐 네, 너무 그렇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키보드 망가지. 일단 자세가 안 나온다 저는 그죠? 저 방송 중에도 이렇게 매매하는 우리 민수 형 같으면 뭐 손가락이 거의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 가려져서 안 보이셨죠? 어떤 스냅이었냐면요. 손가락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스냅이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죠. 네. 은행 사태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은행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공포감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포감이 이겼다라고 보면 시장이 더 밀렸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감에 대한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대처라든지 글로벌 상황들이라는 게 이런 거 적절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준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장중에 소화해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변동성들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장중의 변동성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일간 변동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일간 변동성. 근데 장중 변동성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거에 불안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과 장중에 대치해서 끝내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뭐 아니 대표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방송 중에? 한 적이 있는 아 진짜요? 한 적 있다니까요. 아, 정말요? 충분히 하고 위클리 남죠. 리포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하시죠.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거. 이게 클린 네. 딱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자리가 이제 추세를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불만인지 엄청 힘들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어제는 환율이 30원 훅 빠지더니 오늘은 또 한 20원 또 훅 올랐죠. 전일 대비 16원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NDF 시장에서 지금 네, 종가 대비 지금 한 10원 이상 막 오르고 있으니까. 또 올라요. 네, 근데 딱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난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크게 가져가는 날은 계산 좀 하거든요. 이 날이 3월 14일입니다. 이날 종가상으로 18,000개 매도가 들어왔는데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 줄였어요. 그래서 어제 추세선 딱 들어오면서 양봉 쫙 뽑고 어제 종가상으로 거의 이제 똔똔. 그러니까 매도가 거의 없어질 무렵까지 들어와서 네. 아 이제 추세 돌파하고 좀 미국 시장 움직이려면 이제 좀 가나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일단 개파락 시작했고요.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또 9,000개 매도입니다. 선물 매도로 끝났습니다. 네, 9천 개나? 네 9,000은 9,990개네. 거래소에서 거의 10,000개네. 단주 빼고요. 그냥 네. 뭐 11,000개였으면 10,000개라고 했겠죠 제가. 다수합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10,000개 다시 매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추세 앞에서 딱 이렇게 있는 이런 자리. 이게 아까 근데 네. 어느 분이셨나 저기 톰과 제리가 싸우면은 이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거라 하시긴 맞아요. 하셨는데 시청자분들 많이 오늘 오실 보니까 거라고. 우리 톰 형이 뭘 저녁을 든든하게 드셨나 잠을 푹 주무셨나 별로 싸우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제가 좀 한번 아까 요 코스피 네. 차트 네. 우리 제리 형 가져오신 저게 저기 선을 2개 걸으셨잖아요. 고점하고 저점하고. 네. 지금 저기에 지금 뭐 유럽이 빠지네 미국이 빠지네 하고 있는데 저걸 어쨌거나 혹시나 위로 저 위에 있는 저 선 저항선 저거 열면은 차트는 너무 이뻐요. 그렇죠. 저게 진짜 전형적인 깃발형이거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한번 푹 왔다가 이제 깃대 세우고 네. 깃발 펄럭펄럭거리고 안에도 대충 뭐 내부적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 A B C D E 이번에 저것만 열면은 2,500 가즈다예요. 2,500 가즈다고 2,550도 가능하네. 아니다 2,500이네 딱 보니까. 요 지금 연다 하면은 근데 이게 안 열리면은 그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저 처음 모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차트 그릴 때 왜 모는 종이 왜 연필로 그리나 하면은 선이고 패턴이고 뭐 이걸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지워야 돼. 그렇죠. 지금은 저렇게 해서 혹시나 위가 열리면 요 높이만큼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싶은 그게 있는데 저게 이렇게 그냥 훅 밑으로 흘러와 버리면 갑자기 저 선 2개 이렇게 아래 위로 끊었던 거 빨리 지워버려야 된다고. 저는 저렇게 봅니다. 지금 저는 그 김민수 대표께서 그어주신 선을 지워버리고 저라면 그렇게 보지 않고 왼쪽에서부터 지금 점선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점선? 지금 제리의 55일선을 만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점선이 지금 중간에 있고 예. 거기에 2,400선이 점선이 딱 돼 있잖아요. 2,400선. 네, 저걸 지내고 그 2,400선을 보면 그게 딱 지지 저항이 되잖아요. 지지 저항이 보이죠? 네. 그래서 잠깐 깼다가 음볼 깨져 만회했기 때문에 2,400 지지게 되면 저도 2,500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에 한 70%는 아하.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턴으로 저렇게 안 그리고 왜냐하면 추세선은 전 밑에서는 안 그리니까 하락 추세선 위에만 그리니까 근데 저는 저렇게 보면 저 2,400 지지되면 2,500까지 열린다라는 거에 70% 저는 방점 찍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싶으면 기존에 꺼놨던 선은 빨리 지워버리라. 선입견을 갖다 빨리 지워버리고 그렇죠. 기존 가설을 갖다 그거 하고 이제 2,400 중심으로 보신다 이런 네. 얘기고 또 이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게 2,400 지지돼 가지고 저 바깥에처럼 우리도 갑자기 반도체가 막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는 막 2,500을 향해서 가는데
반도체하고 뭐 이런 쪽 좋은 저 대형 우량주도 쑥쑥 가면서 뭐 좀 과했다 싶은 섹터들에서 푹푹 빠지면은 2,500 가면 뭐해 하면서 막 집어 던지실 텐데 전부.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0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이 간 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상이 있었던 거고 2,400이 지지되고 2,400 가지만 그 고성장 섹터가 꺾일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고 그러면 결국 돌고 도는 거죠. 저는 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따라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막 사고 싶은데 못 삽니다. 막 이런 부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12월 달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산에어가 네. 그때 거의 뭐 한 5배 올랐어요. 리오프닝. 그때 소재주들 안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 따라사요.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리오프닝 따라사요. LCC 따라사요. 막 이랬고 소재 팔아서 글로 가야 돼요. 막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게 또 꺾이고 나서 이 소재가 이렇게 또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당구 용어지만 그게 가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맨 끝에 끝나는 거.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지금 수익이 났고 난 수익이 안 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만난다. 야, 끝에 가면 가락에서 만난다. 이 끝에 얘기. 가락에서 만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점수 따봤자 다 가락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주식도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친절한 진행자. 우리 네. 승희 씨가 갑자기 저 네. 엔터 막 토론할 때 내 눈빛이 잠시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예를 들어서 너 알다마를 치면 돼. 사구를 치는데 네. 너 뭐 수지가 얼마냐 하면 200점입니다 하면 이제 네. 20개를 쳐야 돼. 네, 20개를 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가락을 쳐야 된다는 거. 네네네. 결국은 공 먼저 치지 말고 벽 이 테이블 아. 테이블을 먼저 맞는 뱅크샷 그게 가락이요. 와 이제 그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당구 이제 용어 가락이에요. 이해했어요. 어쨌든 그게 뭐 그래서 일본 용어든 말든 똑같이 200점끼리 치는데 그날따라 잘 돼가지고 자기는 20점은 다 쳤어. 네. 이제 가락만 치면 돼. 근데 저 친구는 아직도 10개밖에 못 쳤어. 네. 근데 이 10개밖에 못 친 애들이 늘 한 얘기가 야 결국 가락에서 만난다 이거거든. 아 그런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가락이 어려운 다이 먼저 테이블 먼저 맞추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아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도 이해했어요. 주식도 네. 처음에 리오프닝으로 벌었던 분들 있을 때 그때 리오프닝 올라갈 때는 이분들이 배가 아팠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걸 팔고 리오프닝을 따라 살았으면 리오프닝 꼭대기에 잡고 이것도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원칙이 있었다라면 원칙을 지키면 지금 그래서 내 원칙 주식이 안 오른다 하면 이게 올라가는 게 내 원칙이 아니다라면 기다리시면 돼요. 워렌 버핏도 닷컴 버블 때 3년 동안 욕먹었어요. 닷컴즈 안 산다고.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닷컴즈 안 산다고 이제 워렌 버핏 시대는 끝났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워렌 버핏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자신만의 원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서로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근데 내 원칙으로 안 갖고 있었다라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당구 얘기했더니 막 나온다. 왜요, 굵고 쫄보니 선생님? 당구에는 후루꾸가 있음 그러시고 뭐 길에 끝님은 삑사리도 좋은데 그러시고 후루꾸 삑사리 막 나온다. 제가 하나의 그 당구에 있어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뭐 왜요? 물30. 물삼시 예. 또 공포의 후루꾸구나. 예. 와, 저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승희 씨가 머리는 좋으네. 내가 설명하기 금방 알아듣네. 아, 그럼요. 설명 잘해서 나는 그래요. 엔트 게임 안만 설명하고 안만 들어도 눈이 이래 되는데. 그거는 들어보시고요. 좀 댄스도 좀 배워보시고 툭툭 치면서 하시네요. 화면 잡아주세요. 하시네요. 예. 그런 것도 같이 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화면이 아닙니다. 네. 소장님 오늘 그 의상까지 해서 그 모습 오. 오늘 조심하셔야 희생 돼요. 잘 이거 받으시죠? 오늘 저거 완전히 저걸로 나가겠는데 뭘로 나가요? 그 짧은 영상 쇼츠요? 수치로 나가겠는데 나 다음번 미스트롯 시즌 물 타는 트롯. 물 타는 트럭. 예, 거기 나가시죠. 자.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예. 지금 저녁에 분위기 이런 분위기. 아 근데 아니면 잠깐 생각난 게 에어 부산 5배 간 적 없고요. 저점이 2,0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4,500원이 고점입니다. 예. 에어부산. 두 배. 네, 근데 그렇고 두배 남짓. 예. 코스피는 저는 그래요. 지금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풀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치고 있는 그렇죠. 네, 이걸 풀지 않는 한.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럴 생각이라면은 이거 지금 쇼다 이래 놓고 쇼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런 상태 쪽에서
현물을 무지막지하게 사야겠죠. 반도체 쪽을. 아마 지금은 여기서 뚫려서 돌아갈 때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야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확인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수 고객 예탁금과 옆에 하나를 아예 세부로 딱 띄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오. 네,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지수, 네. 여기 파란색이 신용. 신용, 여기 그 갈색이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네.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 위쪽이 코스피 신용잔고, 코스피 신용장고. 예, 아래쪽이 코스닥 신용잔고입니다. 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야, 이거 상당한 진화다. 저 포켓몬이에요. 2단계 레벨업 했고요. 제일 왼쪽 그 끝이 언제예요? 어느 쪽이요? 신용장고. 신용장고 왼쪽 신용장고. 끝이 왼쪽 끝이.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아니 그 오른쪽 말고 왼쪽 끝. 여기요? 그래, 저 아니, 차트, 아니, 차트 시작하는 차트 시작점. 여기요? 시작점이 아니요. 오른쪽 그림의 차트 시작점. 오른쪽 그룹의 차트 시작점이 여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추이만 봐가지고 추이만. 숫자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아니 근데 그 네. 레벨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레벨이기 그 때문에. 무렵이 언젠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럼 요거랑 거의 똑같겠죠. 요때니까 2022년 10월 달 그쯤 될 겁니다. 10월, 12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보게 되면 여기가 연초겠죠. 여기가 요 정도 라인이. 아,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연초고 지금이 3월 이 무렵이면은 네. 저기는 그러면은 한 3개월 전이면은 12월, 11월 한 10월 말쯤 되겠구나.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요게 일단 좀 자금 들어오나 했더니 다시 정체. 예, 예탁금은 정체. 지수는 살짝 돌아가려고 코스피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르르 한번 맞았어요. 요때가 그때 그 3월 초 중순 넘어갈 때 그 은행 리스크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우르르 밀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레벨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는 것과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게 코스피는 전고점을 못 넘었거든요. 이거는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코스닥이 좀 더 이게 포모가 심하게 들어오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다. 한 거를 저 돈이 어느 섹터로 갔을까? 근데 지금 예. 2차 전지 쪽은 예. 단기 과열 붙었다가 막 빠졌다가 그렇기 때문에 네. 실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맞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그쪽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아니면 저 신용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사야 되나? 라고 해서 뭐 에코프로 BM을 사고 싶은데 LNF를 샀다든가 어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LNF를 샀는데 LNF가 안 가요. 그때 그럼 에코프로가 풀리면 이거 정리하고 또 에코프로 BM으로 또 들려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LNF가 쭉 가고 이건 잘못 이거 가게 되면 이것도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용이 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게요. 네.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표만 보여줘도 우리가 알아요. 신용이 꽤 진행되고 있다는 거. 시간 그래. 끌려고요. 시간 끌려고. 그래, 그것의 시사점이 뭔데요? 시사점을 그 신용장고가 저렇게 코스닥은 전고점도 열었는데 네. 표를 보여주시니까 많이 늘었다. 전고점도 열었구나. 코스피는 아닌데 코스닥은 많이 들어왔네. 알겠는데. 네. 그래서 웃자라고요, 그래. 오늘 소장님 어디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배는 좀 고파요. 그러셔서 그렇구나. 예. 어르신들이 화내실 때가 딱 두 가지라고 하시더니까. 당 떨어질 때. 네. 네.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야지. 네.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냥 코스닥의 주인이 개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죠. 코스피 팔아다가 코스닥으로 간 거죠. 그러네. 그러네요, 딱. 네.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 기관은 팔았는데 코스피로 또 연기금부터는 그러네. 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인데 세부적인 걸 보면은 전기전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은 전부 전기전자 담고 있구나. 네 집중 매수죠. 이건. 와. 사모펀드까지. 네. 근데 그거를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팔고. 약간 좀 곡해서 해석하고 있게 되면 네. 팔고 2차 전지로 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면 합리적 의심인가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꼭 그렇게 금액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개인들이 파는 거 사는 것에 보면
사는 것의 일부는 신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서 것과랑 연결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개인 중에 일부는 팔아서 나가고 일부는 코스닥으로 공격적인 분들은 코스닥으로 오는데 신용으로 들어온 거니까 저 4천억 중에 신용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코스피 판 거보다 코스닥이 적은데 신용이 많다라고 보면 저 중에서 극히 한 4분의 1 정도만 오면서 신용으로 사면서 더 부풀린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드건이 이걸 못 버티고 이쪽으로 오면서 역회전이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지금 또 올라오는 부분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6만 원 기준 정도 된다라면 나는 그냥 빠져나갈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면 그거 팔아서 또 금융주도 개인들이 많이 사요. 그거다가 금융으로 갔네. 네, 금융주로 금융.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예, 금융주로 사고 그냥 배당이나 받을래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거? 네, 이러면서 아니 뭐 싸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싸 보이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은행 저희 또 옐런 장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립 서비스를 믿고 있구나. 저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네. 우리나라 금융주가 아니라 미국의 SVB라든지 이런 우리 쪽에 지금 차 소장님이 저 심각한 표정을 비춰주세요. 저 빨리 내리시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서학개미에서 네. 1,0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요? 예, 거기에 1,000억. 그러니까 SVB가 아니라 SV뿐만이 아니라 이게 빠지는 과정이 있어서 일주일 사이에 SVB 플러스 몇몇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문제된 은행들 거기에 1,000억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은행들의 돈이 들어가 있다. 주가에 주가가 밀리니까 처음에 문제가 딱 터져갖고 앨런이 얘기하니까 딱 샀다가 SVB 60% 빠졌잖아요. 거기에 또 200억, 100억씩 들어간 게 오늘 기사가 났다니까요. 개인이 들어가 개인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또 워터링. 예, 물타기를 1,000억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손실이 얼마다 지금 오늘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실까? 그게 투자인가 투기인가? 저는 그래요. 그게 올라가서 정말 대박이 났을 수도 있겠죠. 60%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2배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로또도 매주 당첨자들이 나오세요. 한 5분이. 1등이. 근데 로또 사는 걸 내가 투자라고 안 하고 투기라고 그러잖아요. 복권 사는 게. 그럼 그분들 그 1,000억이 과연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똑같이 샀을 거예요. 근데 평생 내가 현찰 1억을 한번 10,000원짜리 세 번씩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난 그런 분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그 1억이 얼마큼 소중하냐? 1,000억이면 그거 보면서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우리 배달 민족의 DNA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꽃기 오님, 도이치뱅크 단타 가자? 퀘스천 마크. 늑대 날라님, 아마 오늘 독일 증시로도 많은 돈들이 몰려갔을 듯.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게 미국 증시 할 정도면은 네. 트레이딩 뭐 1, 2등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다. 네. Today 죄송해요. is Friday. 네. 제가 너무 세 분께 물들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할 수 트레이더는 변동성이 생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고 해서 참전했는데 아마 이분들은 자를 때도 기가 막히게 잘라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마라. 그래서 그냥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들어가셨을 그렇죠. 거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도 사니까 우리 부장님 샀던데 나도 사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전처럼 또 그렇게 저희가 막 뭐 테슬라 산다고 해서 우르르 갔던 이런 경험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다 물려 있어요 테슬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살아내려면 나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 보실 때도 그거잖아요. 우리 차티스트님들께서도 딱 내가 선호하는 차트 딱 2개,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딱 2개 있으지 않습니까? 네. 보통 단타 아니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표 막 띄워놓잖아요. 네. 잘 안 봐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 딱 2개나 이 안쪽으로만 보고 그렇지. 포인트 잡아내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끝나고 그냥 이런 것도 있었네 뭐 그러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킬 딱 가지고 금융시장에 혹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변동성을 자랑하십시오. 차라리. 알겠습니다. 요새 내가 어쨌거나 네. 요새 내가 언제부턴가 생긴 새로운 버릇이 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만 따져갖고 이렇게 방송하고 시황하다가 요새는 네. 1분봉을 띄워놓고 아, 극점 찾느라고. 아 정말요? 극점. 이제 조기가 극점인가 싶어서 자꾸 한번 해보는 거지. 아. 내 나름대로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분봉을 보다 영향을 보면 받으셨군요. 극점이 네. 보여서 그 극점에 들어가서 잡고 또 극점에서 또 털고 나오고 하는 그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니요, 배고픈 눈으로 보시네. 네? 배고파서 짜증나는 눈으로 보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라. 제가 저도 옛날에 경험을 해보셨는데. 증권회 다닐 때 다 해봤죠. 네, 뭐 네. 선물 매매, 뭐 네. 옵션 매매 다 해봤죠. 다 해봤는데 그게 지나고 보면 저로서는 정말 너무 피말리는 작업이라 너무 피말리는 작업. 갑자기 문득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SVB와 그 CS에서 비롯된 그 소확개미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제 생각에는 감당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의 퀸. 네. 이승희 군이 없었으면 요새만 지금 정리의 퀸. 그러니까 네. 꼭 다치지 마시고요. 계속 알겠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손목 다시는 다치지 않을게요. 예. 아니 밤에 뉴스 하다가 낮 네. 뉴스로 옮기고 나서 컨디션 너무 좋아지셨어 우리 승희 씨. 아 좋아요. 남들 잘 때 좀 자고 사람 같죠? 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그동안 제 진짜 고생 건강에. 많으셨어.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나는 이거 채팅창 보면서 공부 많이 해. 마포장수 말벌님 1분 봉은 빨라요. 3분 봉으로 해야 돼요. 5분 봉은 늦어요. 아 야, 맞아요 진짜. 대표님? 제가 3분봉 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제 직속 상관이셨던 분이 그 선물하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진증권에 3분봉이 없는데 그분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3분봉 유진증권을 만들어셔서 초기에 HCS 초창기에 그분도 이제 그 3분봉 보신다. 뭐 그거더라고요. 마녀주님 단타 주린이 이 소장님. 아니, 우리 소장님이. 나도 좀 단타 좀 해가지고 가디건도 좀 이쁜 거 색별로 해가지고 좀 입고 나오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럼 언젠가 그 아주 사랑스러운 가디건을 입고 나오시면 오늘이 그날이구나라고 제가 요새는 생각을 누구 하겠습니다. 가디건 참 이쁘대. 그렇죠. 김모 대표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늘 왜 저를 이렇게 저격을 하시고 네, 아니 잘하겠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자꾸 3,000% 빠지고 뭐 낄낄거리면서 하지만 좀 전에 이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두 분 하신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혹시 뭐 무슨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잠시 놓치셨으면 그 부분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관이 죄송합니다. 순애수로 썼네요. 순애수가 나왔네요. 기관은 순애수네. 애수. 아 이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애수도 네, 죄송합니다. 예. 좋은 의미니까요. 오타까지. 예. 네. 그래서 순민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왜 기관 쪽에서는 좀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 기조가 나오는 게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 그리고 삼성전자, 파이팅. 삼성전자 그것도 이왕이면 네. 우선주네. 우선주까지 다 삽니다. 본주까지. 와. 승희 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좋겠다. 네. 그리고 기관들과 함께 시장 흐름들은 소부장 보면 돼요. 소부장은 벌써 날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한 여가 소가 어느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서요. 이 하나마이크론 중에서 소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심텍, SNS텍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오늘 와 이게 이 무거운 게 그렇게 뛸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벌써 기관들은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네. 와. 한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소부장이 왜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면 잘 보면은 전공정들이 뜁니다 또. 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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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공정들이 먼저 뛴다는 얘기는 이게 뭐 테스부터 PSK 이런 회사들 딱 보면은 왜 이게 먼저 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반도체 업황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제 경험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재고 많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모르죠. 저가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기사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뭐 30% 금방 빠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부장하고 반도체 사이클 돌 때 제 기억으로는
먼저 바닥인 것처럼 우르르 들어갑니다. 네. 우르르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또 빠질 때도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데 중심은 잡아요. 근데 이게 한 두어 차례가 흔들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약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자리가 잡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사이클 고점까지 한 3배 납니다. 그런 사이클의 그러니까 이 지금 솔직히 기관들이 베팅했다는 것을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고요. 근데 먼저 움직이려고 시도는 하는데 애들 또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던져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있는데 출발은 지금 시작한다는 게 그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동향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반도체주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반도체주 움직이는 것은 뭐 시스템 쪽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설 이슈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증설 이슈는 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이슈들이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의 실기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예. 감산을 안 한 게 실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오늘 이제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보다 지금 21개월치 재고가 쌓이고 있고 가격도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19년도랑 비교했던 게 맞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이제 19년에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수요가 저는 있었다라고 좀 봐요. 과잉 예. 투자랑 수요가.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 국면에 있어서의 해소 국면도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재택근무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TV를 한 대 샀고 뭐 이제 뭐 노트북 TV 바꾸신 분들도 있고 기업들이 서버를 대거 늘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번 사이클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과연 편안한 거냐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뭐 조금 이건 어차피 제 내피셜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반도체는 아직까지 저는 터널 입구에 있는 거지 터널 끝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터널이 5m짜리일 수도 있고요. 1km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증이 않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앞으로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쪽은 벌써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네. SNS텍,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HPSP 이런 회사를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잘 기업 내용하고 요거 그러니까 HPSP는 작년 기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작년 기사를 보셔서 HPSP. 네. 이 회사의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보호예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증자를 한번 했어요. 아, 네. 증자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서 그랬었을 때 다 털렸어요. 괜히 뭐 어때요? 네. 거기서 한번 수도 칠 줄 있는 알고 거죠. 했더니 네네. 아니, 그냥- 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닌데 뭘 또 세상 소리 있고. 아 털리는 거예요? 원데이 투데이? 예. 아이고 뭐 예. 다잘 털리죠. 예. 근데 그러고 한 번 더 가는 거 보니까 기술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회사에 대한 경쟁력 아니면 세계 1위 아니면 어차피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홍주 쪽에서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네. 거기 연관된 회사들 어차피 어제 각도기 지점장도 얘기하셨듯이 매출 제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세계 생각해 봐요. 1위라서? 네? 세계 1위라서. 어차피 맞아요. 네. 경쟁력 있고 어차피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보다 또 빨리 올라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확실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공부해 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HPSP, 동진세미캠, SNS텍 이 세 네. 개인 거죠? 네. 예? 연금이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를 들어가 가지고 네. 네. 어제 방송했던 거 이제 통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저기 우리 김 대표께서 곽상준 지점장하고 2부에 했던 57분짜리가 올라왔는데 썸네일이 누가 장막판에 2차 전지를 대량 매도했나 극심한 변동성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네. 이제 제목이 달려서 올라갔는데 이게 조회수가 48,000이야. 아, 거의 5만 명의 아, 네, 우리가 워낙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2시간짜리가 다 올라가는데 저는 이 2시간짜리 이게 그래도 몇만 명의 조회수가 올라오는 것 저도 저는 신기한데
저만 해도 한 15분 이상 넘어가는 건 잘 안 보게 되는데 이걸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기다리시면서 봐주시는 몇만 명이 계시다니 놀라운데 이게 이제 나눠서 올라간 것 중에 이게 한 5만에 가까이 올라왔다는 많이 보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 네. 많이 봤는데 놀라운 거는 댓글이 한 140개 가까이 올랐네. 네? 아니, 어제 뭔 소리 하셨길래 보통 댓글도 이만큼 안 달리는데 뭔 소리를 하셨길래? 엄청난 얘기를 드렸죠. 그래갖고 몇 개만 살짝 읽어봤는데 방송도 좀 보고 했는데 네. 욕은 엄청 먹고 계시대 두 분 다. 그럼요. 어제 뭔 얘기를 하셨길래? 어제요? 예. 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예. 다시 보시면 더 네, 더- 또 네. 댓글 100개 넘게 달리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어. 뭐 어차피 오늘도 달릴 겁니다. 네, 그렇기 오늘도? 때문에. 네, 오늘도 달리겠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달릴 거고요. 댓글도 달리고 아, 네. 아,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음. 뭐 그렇죠. 또 어제 얘기는 대부분 그런 거였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뷰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네가 팔았다고 2차 전지 뷰를 바꾸면 되겠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네. 트레이더는 주식을 파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시장이 날 그렇게 안 알아줘요. 손절해야죠. 그러면 시장이 맞는 거니까. 남의 화. 딱 떠오르네. 네네네. 손절합니다. 예. 그렇지. 야, 실적을 보나 뭐를 보나 재무제표를 보나 뭐를 보나 이거는 갈만한데 네. 그 확신을 갖고 들어갔는데 디립다 빠지고 한 2달 가까이 채팅창에서 우리 제리 형 남의 화학은요 그거 손절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두 번째, 내가 아마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갑니다. 음. 팔아야죠. 그렇지, 내가 그렇지,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네. 제가 에코프로는 5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49만 5,500원이 고점입니다. 그렇지. 네.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파는 게 맞겠죠. 파는 게 맞지. 세 번째, 거기서 뭐 60만 원 가는 거는 그거는 까치밥 줘야지. 그거까지 물라고. 아니 저 뭐 여기서 100만 원 가도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가도 네. 그거는 뭐 까치가 아니고 자오지간 뭐 근데 저는 제가 본 게 철새 때가 와서 다 먹으라 그래 그거는. 네, 뭐 철새든 뭐 까마귀든 뭐 하여튼간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여기가 한계니까. 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더 업사이드가 벌어진 종목 있으면 그걸 사야죠. 아, 그거 말고 네. 더 갈 놈이 보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사전지 쪽에서도 한 에코프로는 벌써 한 2년 됐어요. 갖고 있은 지가. 얼마나 먹을 거야 이거 도대체. 아니 그때도 제가 에코프로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20%도 가봤습니다. 승희 씨 아, 날 잡아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게 글쎄, 아니라 그 중요한 게 뭐, 아니라 단톡방 하나 팔게요. 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시장이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게 되면 이거를 빠지게 되면은 좀 더 늘리죠.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기본 물량만 남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끌고 왔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투자한 데가 맞겠다. 그럼 2차 전지를 또 이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쪽이 주된 섹터니까 막 털 거 아닙니까? 털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지금도 조금 있다가 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것도 나오겠는데 그쪽에 저는 이 회사가 또 찐인 것 같아서 대주전자를 샀는데 아니에요. 또 손절합니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보니까 또 이쪽에서 저는 알박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박보다 알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DI 동일 삼알미늄은 샀는데 정리하고 그냥 방송으로만 떠들었더니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 네, DI 동일만 쭉 갔었고 게다가 4680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배터리 캔 쪽도 우리나라가 독점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TCC3라고 있어요. 주석 가끔 하는 회사. 이쪽이 증설까지 딱 해서 갖춰놨더라고요. 그거 배팅했습니다.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나와가지고 나오는 회사 쪽에서 이쯤 쪽에서 이런 회사가 좋을 것 같다. 강원에너지. 네. 그리고 대봉마그네틱 샀습니다. 배팅했습니다. 그거 사느라고 판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 팔고 강원 에너지를 샀다. 자, 그래서 저 뭐야? 결론은 이거는 2차전지 매매 일지입니다. 매매 일지, 제 매매 일지요. 저기 요 주변에서 제일 비싼 부페로. 예약할까요? 예, 그 결론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트레이더의 엄청난 고민 또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뭘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참고가 되실 만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부패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죠. 뭘 지금 먹어야 되는지. 2차 전지 얘기해 주신 줄 귀 쫑긋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뭐 메뉴인 매매를 거예요? 고뇌 있게 매매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식사를 사주시면 먹는 저도 고뇌 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한 접시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몇 접시에 끝내야 될까?
배는 차오르는데 그냥 이거 고민되죠. 배달 시킬게요 그냥 배달.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저는 2차 전지가 소장님 견해랑 비슷해요. 일단은 적어도 기간 조정 들어간다 생각 때문에 목표가 다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다 안 갖고 있고요. 딱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쭤봐도 돼요? 강원에너지요. 아. 그거 하나 남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저는 기간 조정인 거면은 네. 나갔던 외국인들도 곧 다시 들어올까요? 일시적인 걸까요?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에코프로만 살 겁니다. 어허. 네. 왜냐면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를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에코프로 비엔 막 얘기를 하실 텐데 자 지금 제가 세 개 회사 불러드릴게요. 에코프로 CNG,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GM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이 세 회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거기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지금 얼만큼 나오니까 이 가치를 얼만큼 만약에 상장했었을 때 이 정도가 되겠다. 가치를 생각하고 지금 시총이 12조 최근에 갔을 때 12조가 적당하겠느냐? 싼가 비싼가 구분해 보시고 싸다 생각하시면 갖고 계세요. 어느 세월이 지금 회사 3개를 갖다가 네. 뭐 그 공부해가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주면 사면 돼. 그러면 돼. 레몬 아저씨요? 레몬 아저씨. 착즙 YG님과 레몬. 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 저는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아유 두 분이 끼고 싶지 말씀해 않아요.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레몬 아저씨가 세종 이걸 누구는 뭐 한 8개인가 뭐 하는데 우리 레몬 아저씨는 3개로 딱. 이거 이제 잘하면 동상도 하나 서겠다. 여의도에. 동상 좀 잘 좀 부탁해요. 죄송합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퇴근할 때도 또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동상 하나 서겠다 이제. 와 그러네. 자 이렇게 민수 대표님 몰아가긴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요. 전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뭐이 2차 전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예. 여기서 갈무리를 하고 네, 그러네. 네, 순매수 상위 종목 아직 저희 좀 남은 것들 아, 있죠? 네. 종목 중에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2위가 네. 깜짝이야. 예. 골드쉽이 딱 와 있습니다. 네. 금양이 시총이 4조 5천억이더라고요. 그래요? 동급 회사 혹시 기억하시면 4조 5천억짜리 5천억짜리 회사가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있지? 미래에셋. 미래에셋. 또 더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올랐어요. 시총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금양과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이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시총은. 네. 음.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요 회사 중에서 솔루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솔루엠. 솔루엠. 네. 이 회사 가격 표식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항상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회사인데 ESL이라고 해서 잉글리시 세컨 랭귀지 이거 아니고요. 가격 표시 왜 저기 마트 가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6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저희가 손으로 쓴 줄 알았는데 프린트한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싹 변하잖아요. 네네. 이게 그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예. 설명 잘 드렸죠? 예. 네. 이 회사가 예. 이번에 2차 전지 폭등의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네. 왜요? 왜 또 희생양이야? 돈을 뭐 이제 운용사 쪽이 이번에 많이 다쳤대요. 2차 전지가 급등해서. 근데 운용사들이 많이 다쳤다. 네. 2차 전지 급등하는데 네. 급등하는데 이 운용사가 왜 다쳐요? 공매도 공매 네. 공매도. 했다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랬죠. 의례적으로 이 정도쯤 됐어라고 했다가 된통 당한 겁니다. 손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민스키 모멘트, 민스키 모멘트.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발생해서 민수키? 예, 민스키. 제 키는요, 민수 키는 밝히실 수- 185입니다. 이게 방송이라고 막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기업 내용보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네. 그때를 또 외국인 기관이 냉큼 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변화는 좀 뭐 보자라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도 냉큼 산 거 보면 살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네. 매수 매도 추천드리지 않고 맞아요. 네, 종목의 뷰와 판단은 여러분 하지만 분석은 해드립니다. 네. 분석해주세요, 내부님.
어떻게 네. 어떻게 끝이에요? 그랬으니까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밀렸는데 이거를 기회로 삼을까 말까 뭐 이런 거. 판단은 네. 이제 애청자분들이 하시는 네, 걸로 네, 여기까지가 드릴 수 있는 힌트의 끝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톰 형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오늘도 또 충분히 좀 드시고 가셔야지 욕을. 사랑도. 먹는 거는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어떤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건 신경 안 가리지 쓴다. 않습니다. 예. 요즘 뭐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요즘 많이 먹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 지금 뭐 유럽이 뭐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뭐 환율도 다시 급등을 하고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또 기회가 나오는 게 또 시장이라 하던데 아까 우리 제리 형 말했던 트레이더 입장에서 주식을 언제 파느냐 했을 때 세 번째 여기보다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있는 데가 보이면은 정리하고 간다 이거죠. 차 소장님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어디 지금 겨누고 계세요? 좀 저는 갈만한데. 아직은 뭐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게 보인다라는 게 찾죠. 계속 찾죠. 찾고 저도, 있지. 예,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이던 뭐 어떻게 됐던 보죠. 현금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뭐 보는데 불현듯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제가 책에서도 제 정리했듯이 풀을 갖고 있기 종목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풀이 저한테 갑자기 손짓할 때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나한테 윙크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여자친구 없다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친구 없다가 갑자기 어디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는 것처럼 첫사랑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처럼 전 종목이 그렇게 봐요. 저는 예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런 논리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 이후에는 무엇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면 뭐 제약바이오가 갈 것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은 없어요. 단지 이제 내가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차트가 이뻐서 차트로 대응을 하던 아니면 정말 이 가치가 있는 주식이 훅 빠져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던 그때까지 저는 장을 담그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웃을 때 내일 당장 그 월요일 날 당장 어떤 종목이 저를 보면서 또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이게 워낙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특별히 이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이번 주 초에 삼성전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꾸준히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를 갖고 있느니 정말 다른 종목 요즘 강한 종목 하루에 삼성전기 한 6개월치를 하루 만에도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가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너무 지금은 급해요 다들. 급할 때는 항상 사고를 치더라고요. 진짜. 삼성전기 얘기 나오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네. 삼성전기가 MLCC로 가잖아요. 원래는 카메라 모듈이 더 많습니다. 매출 비중이. 근데 MLCC로 가잖아요. 그러면 MLCC 삼성전기가 바라보는 게 IT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전장이에요. MLCC가 CC가 세라믹 콘덴스인 줄은 알겠는데 ML이 뭐죠?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 오케이. 적층. 얘기하실 줄 알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훅 들어오시죠. 어. 어르신들이 이거 약자인데 이게 뭐노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약자인데 뭔지 아나 하는 거하고 이제 오자 탈자 말고는 뭐 딱히 밑에 직원들 조질 게 없거든. 신입사원 때 부장님한테 기획실에서 보고서를 딱 제출했는데 보고서 앞에 보면 이제 이름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해가 그때 당시에 차영주 이렇게 이름 쓰는데. 마술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요게 왼쪽으로 쏠렸네 다시 써와. 이렇게 딱 적으시더니 내용을 보시지도 않고 다시 써와. 이름이 거기서 접었을 때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정확히 가운데 돼야 되는데 가운데 딱 이름이 와 한쪽이 있어야 되는데 쏠렸다고. 한쪽이 쏠렸다고. 그게 군기 잡는 거죠. 그랬군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네네. 요즘 LG전자를 좋게 보신다. LG전자 만약에 LG전자를 좋게 보신다. 가져가 있을 그러면 때 LG전자가 지금 전장 부품으로 막 뿜뿜하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MLCC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끝. 네. 말씀은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지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MLCC라고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MLCC라고 치면 다 알 수 있겠네.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예. 뭐 그러니까 공부 뭐 별거가 없어. 나름대로 유튜브 한 2개만 보면 공부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 중에 하나 투자 기준을 삼으실 게 보면 네. 소위 리포트 발이 먹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기를 본 것도 리포트를 통해서거든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 될 때 주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니까 그게 기조만 유지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조선주들도 몇 차례 올라다 다시 주저앉은 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 믿지만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올 때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도 그래 1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이제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이번 주 초에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는 것들이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 관련해서는 사막 콘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목 꼭 집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절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우리 채팅창을 왜 보는데 신화부르님이 다 적어주시네.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사마전기, 코스모스 인수소재, 코스모화학, BNT, RF 세미, 대주전자재료, 아모텍, 시나텍스, 네온테크. 그 중에서 딱 저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MLC 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네, 까지만. 우리는 그리고 아까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여기서 더 나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LG전자 전장 쪽하고 최근에 증자한 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증자요. 왜 증자를 했을까요? 이거죠. 왜? 설비 투자하려고. 그러면 설비 투자 종목 중에서 이번에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증자만 해갖고 먹튀하는 건 아니고? 그럴 회사 같은 진짜 투자하는 거 맞죠? 가봐야죠. 이럴 때는 가봐야죠. 진짜 내가 여기다 막 투자할 땅은 있고 아니 지금 뭐 설비 투자할 땅은 있고 가봐야 제가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어디 구미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땅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예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에코프로 EM 그 삼성향 그 전용 공장 지었을 때 포항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분의 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모 회사를 투자를 한 적이 있다가 그 투자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땅을 확보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1공장 짓고 2공장 짓고 3공장 짓다고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서 회사가 빠그라졌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부평의 산업공단에 있다. 그럼 거기다 증설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는 뭐 촘촘하게 이제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근처에 뭐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 땅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 제1공장, 제2공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요.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 완전 다른 거라면 뭐 지금 충북에다가도 질 수도 있겠죠. 저기 부평에 있는 공장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라면 공장이라면 증설에 대한 것들이 삼성바이오처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갈 수도 있죠. 그래, 맞아. 이건 어때요? 5G 관련주들도 분위기 나쁘지 않던데 뭐 특별한 상승 요인이 있었나요? 5G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앞으로 5G가 이제 아직 그 범용화가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 트리거를 봐요. 전 세계적으로 범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G는 아직 저는 얘기 꺼내기는 너무 그거는 이른 단계다라고 보고 5G가 돼야 자율주행도 되고 뭐 사물인터넷 되는 거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만 이제 전 세계에서 일찍 끝난 거고. 그럼 오랜만에 상승이었는데 뭐 특별한 요인은 없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 17개 네. 통신사국 기업들이 네. 6G 백서를 냈습니다. 백서요? 네, 백서. 6G 백서요? 네. 오. 이게 이틀 전에 나온 얘기고요. 네네. 거기서 중국 기업이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에 홍콩에 그날은 홍콩 증시 막 쫙 올라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같이 그거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데 핵심은 그거죠.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버라이즌이랑 따와서 2021년이니까 이제 2년 지났어요. 물량이 별로 안 나와요. 이거 나머지 3년 남았습니다. 5년짜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물량 집중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고 또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을 때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가요? 이런 느낌이죠. 언제 나와요? 이런 느낌이죠. 네네. 저희 굶어 죽겠어요. 빨리 좀 주세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인도통신사 1, 2위짜리 다 삼성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수주 나오는 거다 지금 통신사에서 딱 하나만 있어요. HFR.
이 회사만 수주좀 받고 있고 네네. 이노와이어리스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보면 먼저 출발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게 다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기근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고 뭐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는 것 같아서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